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 특강을 해드릴 2020년도 은평대전 대학생 멘토 이동수 멘토라고 해요. 여러분들 모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 아직 감을 잡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좀 개괄적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강의는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둘 팁들,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소개서란 생활기록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학생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글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생활기록부는 뭐냐?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양식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생활기록부는 학교에서 작성해 주지만 자기소개서는 내가 직접 작성하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기소개서였겠죠. 내가 내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여러분이 합격을 이루기 위해 거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가장 먼저 서류를 접수해요. 이때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에 보내고 그 이후에 1차 합격한 친구들에게 면접을 볼 기회를 주죠. 보통 3대1, 2.5대1 정도로 배수를 뽑아서 그 뒤에 그 친구들끼리 면접을 보게 돼요. 그 뒤에 그 면접과 이제 1차 서류 심사 점수를 합산해서 합격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우선 면접을 보려면 서류 단계에서 1차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자기소개서에는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되게 막막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입학하는 대입 자기소개서는 질문들을 정해줘요. 이제 2021학년도까지는 이제 세 가지의 공통 문항과 한 가지의 대학별로 지정된 각 대학별로 상이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으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띄어쓰기 포함 편자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이제 수시 접수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니까 2년 반 동안 얼마나 어떤 학문, 그리고 학업, 수업, 과목에 대해서 탐구심이 있게 깊이 학업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전달을 받는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의식과 여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거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지는 뒤에 가서 더 얘기해 줄 거니까 일단 질문만 먼저 체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3개 이내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교회 활동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교육청에 나가서 교육 대토론회를 했다든지 동아리 박람회 같은 걸 했다든지 이런 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증서가 있으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띄어쓰기 포함 1500자예요. 1번 문항은 1000자였는데 이건 500자가 더 많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건 전공 적합성과 사고의 깊이,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의 여러분의 능동성, 이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는 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배움, 학업이긴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학급 임원이라든지 학생회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회 봉사활동이나 자율활동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 내가 나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흥미있고 내가 관심 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3개 이내라고 해서 3개를 500자씩 나눠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큰 덩어리로 2개를 써서 700자나 800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문항 중에 마지막인 세 번째 질문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문항이에요. 이것도 첫 번째 문항에는 똑같이 띄어쓰기 포함 천자 이내인데 보통 자기소개서 교육을 받을 때 여기가 인성을 드러내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1차 합격자를 골라냈는데 이제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 사건을 일으킨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의 인성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도 이런 거를 봐요. 보통 뭐 공동체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와의 갈등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들 많이 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인 4번 문항이에요. 이제 4번 문항을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교에서 우리 자기소개서에는 4번 문항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4번 문항을 취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 진학해서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띄어쓰기 포함 글자는 1000자 아니면 1500자 정도 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난항을 겪을 부분이 여기 4번 문항인 것 같아서 오늘은 4번 문항을 작성하는 법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만의 특색 있게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서의 뜻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할게요.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학생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글인데 생활기록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이라는 앞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는 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이나 동아리 지도교사에게 이 활동을 인증받고 그 선생님이 직접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나는 뭐 국회의사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700시간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거를 더 확장하고 스토리를 풀어나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게 돼요. 그럼 먼저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종업을 하거나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종업을 할 때 아니면 학기가 마칠 때마다 그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를 직접 보여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보여주시는 경우는 뭐 오탈자라든지 내가 뭐 활동을 안 했는데 이게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전산상 오류가 날 수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럴 때 이런 걸 살펴보면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항이 1번부터 아마 한 9번, 10번 정도로 나오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했고 하나씩 이야기를 해줄게요. 먼저 인적사항 및 학적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어느 중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연월일 그리고 지금 다니는 학교 언제 입학했는지 뭐 중간에 2학기에 신입학을 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가 들어오게 된 건지 그런 게 나와 있고 출결 상황은 결석, 지각, 조퇴 이런 게 나와 있고 수상 경력은 교내 대회에서의 수상한 거 그리고 그 수여 기관 그리고 참가 대상이 나와요. 뭐 2학년 학생들만 참여한 거라면 2학년 학생만 그리고 뭐 문과 학생들이면 뭐 문과 학생 뭐 300명 아니면은 뭐 중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60명 이런 식으로 참가 대상이 나와서 그 대회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까지를 알려주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은 여기가 이제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 중에서 뭐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거 받고 소감문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이제 교과 세특이라고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뭐 수학 시간에 어떤 발표를 굉장히 잘했다든지 아니면 영어 시간에 이 학생이 되게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특기사항이 있는 다고 판단하는 교과목의 선생님이 그런 걸 따로 작성해 줘요. 이거는 교과목 선생님이 직접 작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은 책의 제목과 이름, 아마 담임 선생님께 독서록을 제출하면 적어주실 거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1년마다 담임 선생님이 내려주는 총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생활기록부가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항별로 선생님이 준 키워드에서 적합한 내용을 생기부에 찾아서 체크를 하고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살펴봤으니까 글을 쓰기 전에 팁을 줄게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당연히 표절을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지, 어떤 글은 독자 입장에서 글이 잘 읽히고 어떤 글은 어떻게 써야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지, 또 어떤 글이 이 글을 쓴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최고의 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분이 입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려줄 거예요. 가장 먼저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는 전국 어느 대학교에 어느 학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어느 곳에 진학하고 싶은지를 찾고 그 학교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제 교육과정과 인재상 그리고 졸업 후 취업 분야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여부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거를 정하고 그 학교가 제시하는 정보에 맞게 그 학교가 기대하는 학생이 내가 되게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수만휘,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갈기자라는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년도에 어디 학교 어느 학과에 자기소개서를 넣어서 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아니면 또 거기서 본 면접 분위기는 어땠고 면접 질문은 어떤 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수험생들의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문해 보면 미리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고 또 어떤 거를 어떤 학과에서는 어떤 분야를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입시는 여러분의 입결 같은 거를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보통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뚜려할 만큼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버드대 경영학과를 가겠다고 그곳만 살피는 게 아니라 비슷한 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학생들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그 다른 학교의 같은 학과는 또 어떤지 자기소개서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냐라고 보면 인터넷에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중요하고 맞는 말이고 여러분이 다 새겨들어야 하는 건 맞는데 여러 사람의 자소서를 직접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글을 써야 좋은 글이 되겠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일단 자기소개서 특강이니까 대략적인 틀로만 알려줄게요.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일면식도 없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뭘 느꼈고 이런 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진솔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건 이제 자기 장점을 뽐내려고 더욱 부각시키게 글을 작성하는 건 좋은데 이제 나중에 면접에서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이제 없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상을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다 보면 그게 부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오류가 난 거를 범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게 더 좋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고 경험 중심이 아닌 느낀 점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한정적인 공간이고 학생들이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에는 제약이 되게 많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어떤 경험을 했는지보다는 이 과정에서 얘가 뭘 느끼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거예요. 그다음에 글은 두괄식으로 문장은 짧게 작성해야 면접관들이 하루에도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으니까 더 눈에 띄고 읽기가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이 공통 자기소개서 질문들에 대한 예시로 들어갈 만한 컨텐츠들을 이야기해주면 학습 경험, 첫 번째 질문에서는 보통 뭐 독서 활동을 하면서 뭐 이게 교과목과 연계돼서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문제를 해결했다라든지 아니면 토론 동아리의 주제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랑 비슷한 게 나왔는데 직접 조사를 해보고 토론을 준비해 보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공부하고 싶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각각 수업 시간에 뭐 특별하게 나는 뭐 수학 시간에 어떤 통계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서 학교에 제안 정책 같은 걸 했다. 이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보통 동아리나 학급 임원 그리고 학생회 이런 식으로 조금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자기 전공이랑 관련된 활동을 직접 해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경제 동아리나 경영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접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것도 비교해 보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인성 항목에서는 뭐 체육대회 때라든지 축제 때라든지 어떤 학생들과 교사 혹은 학생과 학생 간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갈등 이런 거를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사용해요. 여기서 학생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작성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혹은 뭐 토론 동아리에 있었던 다툼 같은 거를 여기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꼭 어떤 콘텐츠가 어디로 귀결돼야 된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내어놓은 답변이 어느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변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팁들은 조금만 검색하거나 여러분이 고민을 조금 해보고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저는 다음번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이건 제가 직접 수험 생활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나면서 느꼈던 것들인데 자기소개서 작성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1학년 때 작성하게 되면 아직 생활기록부가 다 안 채워져 있잖아요. 그만큼 자기소개서를 많이 완성형으로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쓰려면 내가 어떤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면 책이라도 한 권 더 쓰고 봉사활동이라도 1시간 더 할 수 있으니까 꼭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고 자기소개서의 질문을 보면서 생활기록부를 되게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면접에 가서 생활기록부에서 뭐 1학년 때 토론대회에서 우수상 달성했는데 그때 토론 주제가 뭐였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수상 받았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되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잊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했던 활동 중에서 글감으로 쓸만한 게 많을 수도 있고요. 생활기록부는 되게 많이 읽어보는 게 좋고 학교 홈페이지의 교육과정과 인지사항 모집 요강을 살피는 게 그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라는 거를 꼭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는 어떤 학생을 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만이나 아니면 주변에 졸업하고 대학교에 먼저 간 선배들의 입시 수기 같은 거를 들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같은 관점으로 아래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방식도 되게 좋아요. 보통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한테 자소서 첨삭을 받는 친구들도 많고, 뭐, 따로 사교육으로 학원을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면, 뭐, 먼저 졸업한 선배들에게 연락을 해도 되고, 그런 선배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 뭐, 담임 선생님한테 저 여기 학과 지원하고 싶은데, 혹시 졸업생들 중에 여기 학과 가신 분 없냐고 알아봐 달라고 하면 다 알아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선배님한테 연락해서, 저 거기 가고 싶은데 자기소개서 한 번만 봐줄 수 있냐 하면 다 좋아하면서 첨삭해 줄 거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완성도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 정도가 팁이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이 힘든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시는 나를 돌아보는 시기라고 되뇌어 줬으면 좋겠어요. 입시를 고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꿈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좀 더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합격이나 불합격의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런 여러분을 믿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에 그분들에 대한 큰 감사를 잊지 말았으면 해요. 선생님이라면 스승의 날에 꼭 한 번은 찾아뵈고 선배들이라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왔을 때 연락은 먼저 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과 학창 시절을 포기하지 말기라는 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인데 고등학교는 입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학창 시절이기도 해요.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는 것도 좋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연애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학창 시절이 입시에 대한 압박감이나 그런 안 좋은 기억들보다는 추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이 특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자리에서 만족감과 발돋움을 하기를 바랄게요. 고마워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성대전 대학생 멘토 이동수 멘토였습니다. 고마워요.